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정한 대출 정책이 필요하다. 뭐냐면 갭 투자 방지책.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전세 대출은 21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24년 말 190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와. 세입자들과 임차인들은 힘드니까 대출 해줘서 보증금 내게 해준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세 대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이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세 대출을 주거 취약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받아야 되는데 고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자금 대출 중에서 63.7%가요 고소득 상위 30%가 대부분 받아요. 와, 이 너무 중요한 데이터네. 전세 대출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 주거 취약층, 그렇지. 청년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63.7%가 고소득층의 대출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언론에서 이제 서민들 전세도 못 살게 하느냐, 그렇죠. 집도 못 살게 하더니 전세도 못 살게 하느냐, 이거는 정말 지옥이다고 난리 칠 텐데. 그렇죠. 아니 알고 봤더니 고소득층이 훨씬 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더라. 그렇죠. 그래서 와. 비싼 아파트의 전세금이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어. 예. 그러면서 거기다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가 더 많이 붙는 거죠. 네. 이런 구조가 있었다. 악순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야 그럼 저소득층 어떻게 살아? 두 번째, 그럼 다 월세 살라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고소득층이 받고 월세화라는 건 사실은 근원적인 한계가 어떤 거냐면 계속 전세 보증금을 못 올려주면 반전세라든가 반월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를 막 비난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월세가 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는 금리하고 월세 비율 있잖아요. 월세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은 저항이 덜하겠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합리적인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마치 월세 나가면 돈이 없어지는 걸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에 이자 내는 건 안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없어지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좋다. 그래서 저는 다음 수순의 대책은 전세 대출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돼야 되고 특히 고소득층의 전세 대출은 DSR 적용이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예요.